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쟁점 몇 가지를 쭉 다 보시고 나서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지문 몇 개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과태료 한번 미리 체크해 드렸고요. 지난 진도와 틀리게 필요한 부분들을 중간중간 끊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개 직상증토 시단 방위에서 3년 3천 사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개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하는 거. 다 기본 용어부터 가십시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도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게 이제 종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개공의 정의를 보셨고요. 근데 이 개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달리 해석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격 사유로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고, 즉 개공이 될 수 없고, 또 달리 얘기하게 되면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 등으로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 이걸 우리가 결격 사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공식 일단 3개, 요것도 일단 외우고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게 제한 능력자 등이라고 해서 이제 자, 미성한파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성한파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성한파, 이 아이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렵지 않아요.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할 때 성자 땄습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할 때 한자 땄습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서 파를 땄어요. 미성한파. 예, 지 앞가리 못하는 것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재산을 중개하거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교해서 앞에서 우리 자격시험에 응시 결격사유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부정행위에다 걸려서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지만은 시험 자격증을 땄다 할지언정 중개업에는 어떻다? 종사할 수 없다 해서 먼저 미성년자는 따로 설명드릴 주제 아니겠고, 피성년 후견인, 국가가 보증한 사람입니다. 노망났다고 국가가 보증한 사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롯데그룹의 신격 회장인가 그 양반이 피성년 후견자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 대사로서 보여줬어. 노망나서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법원에서 이 사람 완전히 노망나서 자기가 뭔 얘기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결정, 확인을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피성년 후견 선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거, 얘도 국가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맛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자, 피성년 후견은 완전히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피한정 후견인. 사실상의 피성년 후견인, 사실상의 피한정 후견인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결정, 선고가 있어야만이 어떻다?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파산 선고는 사형 선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격 뭐죠? 카드 같은 것도 발급받을 수 없고 핸드폰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파산 선고. 그래서 파산 선고 얘기는 어디서 주로 이슈가 되냐면 저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자, 세법 공부하다 보면 소득세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양도는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정의를 하게 될 테고, 그 예시로서 채무탕감을 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빚을 갚지 못해서 일정한 재산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 어떻다? 이것도 양도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뭐 이혼을 했는데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넘겼다. 그러면 어떻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좀 어렵지만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해서 재산을 뺏기게 되면 그것도 어떻다?
양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가면서 파산 선고이기도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의 전 재산을 빚잔치를 하는 거예요. 탈탈 털어서 채권자가 받아가는 거, 이게 파산 선고의 의미가 되게 될 것인데, 이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요, 자, 대신 세법에서는 파산 선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양도소득에서는 비과세라는 이런 조항이 있게 되죠. 뭐 그렇다 치고 파산 선고가 있으면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어요. 복권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게 되면 자기 재산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업도 할 수 없다 해서 미성한파 이렇게 가셔야 될 것. 두 번째 이슈, 유자업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자를 따게 됩니다. 또는 집자를 따도 돼요. 그래서 하여튼 유자업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앞쪽 필요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뭐냐면 우리가 형사범죄를 저질러서 저걸 가요. 자, 이제 법원에 가서 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유죄 판결을 하면서 대신 굳이 얘를 교도소로 보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집행유예, 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때리게 되면 3년 동안은 어떻다? 좀 근실하고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식의 취지.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원래 이 사람 어디 가 있어야 된다? 교도소 가 있어야 되는데 교도소가 비좁고 등등등 국가에서 콩밥 주기 싫으니까 넌 집에서 근신하고 있어. 이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자입니다. 아직은 처벌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상태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간 중에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개공도 될 수가 없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볼까요? 시도지사가 했던 일들 그냥 외우셔야 돼. 자, 시험 시행했었죠?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했던 사람이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가 되겠죠. 자격증 교부했는데 이 자격 있는데 개공이나 소공 같은 건 중개업이 하는데 애가 무식해지면 안 되니까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담당을 하게 되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뭐가 된다? 시도지사. 한편 자격 취소 사유 등에 걸리게 되면 이 자격증을 교부했던 사람이 자격 취소 처분을 합니다. 아예 문을 닫게 만드는 거야. 자격증을 뺏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자격증 반납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사고 치게 되면 하는 게 뭐냐면 자격, 안 나오네 이쪽에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 처분 최대 6개월까지 때릴 수가 있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 처분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나와서 개설 등록을 한다거나 딴 데 가서 또 소속공을 한다거나 또는 중개 보조를 한다.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될 것.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도지사가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자,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관청이 받아줍니다. 등록관청, 시군구청 등이 받아주게 되는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고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갑시다. 회사 중개사무소 사장님한테는 뭘 때리고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리고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는 뭘 때린다?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린다. 해서 자격 정지 처분은 자격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해준 분이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등록관청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어떻다? 최대 6개월까지 개공한테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 기간도 업무 정지 기간도 이론상 최대 6개월. 좀 어려운데 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 있죠. 업무 정지 기간 내에는 어떻다? 다시 가게 문을 닫고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거나 또는 소공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좀 어려운 게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이제 사고 쳐가지고요. 자, 지금 이제 징역 또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다. 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다? 중개업 할 수 없으니까 개설 등록도 할 수가 없다. 네 번째 항목은 따로 설명드릴 텐데 그렇게 중요한 건 요즘엔 잘 내지 않아요. 그래서 유자업이 갖는 의미는 뭐라고요? 아직은 처벌 기간이 다 경과되지 않았다
유자라고 해서 미성 한파에 이어서 유자업업, 소위 개설 등록 결격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요런 게 있겠습니다. 자, 금벌자개라고 해서 자 3년 미경과 이건 사고를 이빨 크게 친 거야. 그래서 처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유예기간 3년 동안은 컴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금벌자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점점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걸 찾아봐야 돼. 그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은 금고와 징역형을 얘기하는데 금고형은 이런 얘기입니다. 교도소에 가둬두되 노역을 시키지 않는 것을 금고형이라고 부르고 대부분 징역형이잖아요. 징역형의 경우에는 그 수용자가 싫다고 해도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징역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고, 교도소 갔다 왔다고요. 그러면 3년 경과되기 전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시험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최소한 뭐는 안 된다? 중개업에는 어떻다?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큰 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고, 두 번째 이슈,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서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3년 경과되기 전까지 벌금 냈어도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나중에 두 개 비교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거죠. 자격 취소되고 나서 자 아까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사고 치면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다. 한편 개공이든 소공이든 일반 중개사든 자격 중개업을 안 하는 중개사든 자격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완전히 문 닫게 한 거야. 그럼 3년 내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는 이제 개설 등록은 당연히 안 될 테고 두 번째 중개보조원 등으로도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우리 앞에서 개공한테 했던 행정처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업무 정지 처분은 이론상 최대 몇 개월? 6개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설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은 가게 문 자체를 아예 닫게 만드는 거야. 사고를 더 크게 친 거야. 좀 상대적으로 적은 사고를 치면 업무 정지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못하게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어떻다고요? 아예 가게 문을 닫게 만드는 거. 이게 개설 등록 취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나서 3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공식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다음 문제고요. 이게 미성한파, 유자업업, 금벌자개라고 하는 거. 이 뼈대부터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다시요. 중개업에 투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자, 미성한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선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두 번째, 처벌기간 미경과라는 주제로서 유자업업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서 해석상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그 다음에 업무 정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하게 될 텐데 좀 이따 자세한 내용은 또 볼 거예요. 또 하나가 금벌자개라고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할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이제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큰 사고 쳤으니까 처벌이 받아 끝났다 할지라도 어떻다? 3년 내는 컴백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 뼈대 보셔야 돼. 예외 항목은 그 다음 항목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구조, 미성한파, 유자업업, 금벌자개에 걸리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바로
이때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할 수가 없다라고 살 붙이게 되면요.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뒤에 공부할 텐데 사원 또는 임원인 중에서 이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법인은 뭘 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시 볼까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이 개공은 경우의 수가 공인중개사이면서 일정한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좀 이따 공부하시겠지만 법인이면서 자,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법인에 대표자가 있을 테고 그 구성원,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사원, 임원은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법인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이 앞에 미성한파라든가 유자업업이라든가 금벌자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법인 이름으로 할 수 없다. 걔를 잘라내고 나서 개설 등록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그 사람이 존재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어떻다? 바로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 100% 한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문제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형사법이니 뭐 이런 개념까지 소화가 돼야 돼. 그래서 일단은 한 대까지 해보는 거야. 극단적으로 어렵게 나오면 그때 가서 볼 문제고 일단 쉽게 무난하게 나오는 문제들을 세팅해 주셔야 돼. 한 문제 무조건 세팅하니까. 해서 다시 갑시다. 자, 미성한파, 유자업업, 금벌자계 이런 경우도 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고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인데 조금씩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먼저 이슈가 되게 될 게, 자, 먼저 업무 정지 기간 미경과 요 얘기야. 지금 이게 앞에서 이거 있었죠? 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령 폐업 신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미 폐업 신고를 안 해버리면 이중 등록이 걸리니까 등록 자체를 안 받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업무 정지 6개월, 최대 6개월이거든요. 최소 1.5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 기간이 있게 되는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니까, 자, 중개업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을 해. 그리고 나서 다시 개설 등록할 때 이 받아줄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다? 개설 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요즘에 거의 구성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돼 있죠? 해서 A라고 하는 법인에 대해서 자, 등록관청에서 일정한 사유 때문에 이 법인에 대해서 중개 업무 하지 말라고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스몰 a, 스몰 b 같은 임원이나 사원 등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임원이나 사원이 아예 뭘 한다? 이 법인에서 빠져나와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게 되면 나와서 다 중개업 할 수가 없다. 이게 논리 구조예요. 근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얘기야. 지금 자, 이게 좀 어려웠어요. 아예 그림을 따로 설명드리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원입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법인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 정지 처분은 5월 15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업무 정지 사유가 있어야지 업무 정지 처분이 있게 될 텐데 5월 8일 날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이 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갑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갑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이 그림을 보시라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5월 1일 날 임원이 됐다고. 근데 그 법인이 5월 8일 날 사고를 쳤다고. 그럼 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일정한 귀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라고요. 의견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업무 정지 처분 떨어지게 되면 최대 얼마? 6개월까지 업무 정지 처분을 때려맞게 되는데, 이 업무 정지 처분 기간 동안 놀기도 뭐해서 나와서 아예 임원을 탈퇴하고 나와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거나 다른 데 가서 소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떻다? 중개 보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업무 정점을 때렸지만은 이 법인을 구성하는 이 갑이라는 사람도 어떻다?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다. 지금 5월 8일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런 임원이 또 사원이 5월 10일 날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떨어지게 될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서 잘못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지 않는다.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이런 식이라고요. 자, 갑은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나와서 뭘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왜? 을은 책임이 없으니까. 이걸 문장으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사원, 아까 누구야? 갑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는 그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할 후에 들어온 사원이나 임원의 경우 어떻다? 그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렵게 나왔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아이예요. 근데 길어서 잘 내지 않습니다. 해서 다시 일단은 미성한파 유자업업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폐업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그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자, 지금 이제 3년 미경과에서 금벌자계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고 이상은 징역형, 금고형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금고형. 해서 자 볼까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개업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금벌자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은 무조건 뭐냐? 이 법을 위반하든 저 법을 위반하든 불문하고 금고 이상, 교도소까지 끌려가게 된 사람은 어떻다? 3년 내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자, 요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자유형이라고 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는 것이 예시가 되는데 자유형하고요. 그 다음에 벌금형 둘 중에 뭐가 더 나쁜 놈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금고 이상. 자, 자유형이 훨씬 더 센 거야. 큰 죄를 저질러야지 어떻다? 교도소로 갈 수가 있다고. 웬만한 자범들은 다 벌금에 끝나버린다고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법이고 저 법이고 위반해서 대한민국 같은 이 하늘 아래서 좀 이제 격리를 좀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서울도로교통법이 됐든 국가보안법이 됐든 무슨 법이 됐든 간에 3년 미경과 시까지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벌금형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벌금형은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다른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 300 이상 받았든 말았든 간에 이러한 경우는 어떻다?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자유형도 비교해 드리지만 항상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 300 이상의 벌금형 가운데서 이 법 위반했을 때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만 어떻다? 3년 경과되지 않았을 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벌금 300 이상을 때려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3년 경과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다? 이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출제 포인트는 사실은 벌금형이 출제 포인트. 왜? 두 개가 다른 법하고 이 법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금벌자계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요? 바로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다. 이건 특별히 뭐 따져 물으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게 뭐냐면 이거죠.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얼마나 큰 사고를 쳤으면 가게 문을 닫게 했겠냐고. 3년 미경과까지는 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외가 있어요. 해선하고요, 사망하고요, 개설 등록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자, 설명드릴까요? 사망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해선. 자, A라는 법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스몰 a, 스몰 b라고 하는 임원 또는 사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인이 해산이 되게 됩니다. 아예 그냥 자기들이 문 닫는 거야. 그러면 이제 법인의 경우, 아까 우리 개공은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떻다? 개공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이 해산이 법인 요건을 충족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를 해야 됩니다. 다시 법인이었으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떻다? 개공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법인이 해산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개설 등록 요건을 못 갖추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의 법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만 보는 거야. 이 법인의 임원 사원이 잘못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야.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안 돼서 법인을 해산을 시켜버린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이 법인의 사원 임원이 잘못한 게 없거든. 그래서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한번 이슈가 됐고, 또 하나 추가하실 것이 개설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서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설 등록 기준 미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이따 이제 논의할 텐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게 돼. 중개사무소 자체를 어떻다?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자, 시군구의 공무원이 지나가는데 그런 경우 있어. 불이 나가지고 중개사무소가 화려한 불을 타버리네? 그럼 중개사무소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개설 등록 기준 미달의 경우 이때 자,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담당 공무원이 운영이 봤어. 그래서 어떻게 개설 등록 취소를 하게 됩니다. 이건 자기 잘못 아니거든. 불난 게 자기 개공이 뭐 잘못해서 문 닫은 게 아니거든. 그랬을 때는 어떻다?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해산하고 등록 기준 미달은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걸 이제 외워가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미성한파. 이건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 여기서 이제 중간에 문제 구성할 때 개인 회생신고 뭐 이런 거 나오고 다 개소리야. 그냥 미성한파.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개인 회생신청 이런 것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미성한파의 경우도 다 바로 개설 등록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자, 유자업업이라고 해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이게 포인트라고. 나머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자, 또 법인의 사원 임원의 귀책 사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거의 출제 포인트가 집행유예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금벌자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른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중개업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개설 등록 기준 미달이나 해산 때문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는 이때는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럼 좀 쉽게 가볼까요? 다시. 자, 지금 결격사유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집행유예, 이성한파는 쉬우니까 기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나머지 자격정지나 또는 이제 업무정지 이런 것들은 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대신에 가끔 시험 지문에 선고유예 중에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검사가요, 자, 어떤 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법원의 판사가 뭘 할 수 있냐면 크게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할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죄 판결 중에 특수한 형태가 뭐냐면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선고유예는 뭐냐면은 그리고 유죄 판결일 때 뭐가 나와야 돼? 집행유예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유죄 판결일 때 선고유예하고요, 집행유예 문제가 나와요. 개념을 설명드리면, 자, 장발장 케이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빵을 하나 훔쳐먹다 걸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절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담당 형사가 그날 기분 더러웠어. 그냥 왠지 기분 나빠서 어떤 새끼든 걸리기만 해봐 확 죽여버릴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 1,000원짜리 빵을 먹었네. 평상시 같으면 훈방하고 적당하게 뭐하고 편의점주하고 얘기해서 이건 작은 거니까 훈방하고 봐줍시다 이렇게 효부를 볼 거야. 요 근래 그런 거 나왔었잖아. 어디 있었지? 인천에서 무슨 뭐 국밥을 사줬대나 설렁탕을 사줬대나 물론 그 다음 얘기도 시끌시끌한데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훈방 조치하고 그냥 입건 안 할 수가 있어요. 경미한 범죄라고 봐서. 근데 경찰이 열받아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합니다. 그냥 기분 나쁜 거야. 근데 도둑놈이 왔어? 1,000원이고 2,000원이고 도둑놈은 도둑놈이야. 처벌해야 돼. 라고 검찰에 보냈는데, 그날 또 검사가 직구석에서 대판 싸우고 기어 나온 날이야. 아, 새끼 무슨 1,000원짜리 뭐 훔쳐먹고 지랄이야. 너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뒤에서 공부했지만 기소유예 처벌을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별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착오로 공소 제기가 돼버렸어. 공소 제기란 게 뭐야? 법원의 판사한테 얘가 절도했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판사가 딱 보니까 범죄 사실을 보니까 1,000원짜리 빵을 훔쳐먹었다. 그럼 이제 짜증이 나지. 아, 이 새끼들 바빠 죽겠는데 무슨 1,000원짜리 갖고 절도죄로 기소를 하고 지랄이야. 그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일단은 1,000원짜리 빵을 훔쳐먹는 게 입증이 돼. 그리고 본인도 자백을 해. 그럼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일단 유죄지. 일단 유죄로 가야 돼. 근데 법원의 판사가 선고유예 결정을 할 수 있다고요. 사안이 너무 경미하니까 이 전과자 안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 그냥 반성해라 라고 봐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선고유예. 선고유예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일단 유죄는 유죄지만 벌금이든 징역형이든 이거 안 때리겠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 선고유예. 자, 이걸 한참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시험 지문에 유자어법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걸 가지고 자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는 기간 중이라는 개념도 없어. 그래서 선고유예 결정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선고유예 기간이라는 말이 어질 수 없다고. 근데 우리가 대가리 따서 외우는 걸 외우면 출제위원들이 아는 거야. 유자업법에서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외우니까 한번 뒤져보라고. 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트릭을 쓴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포인트. 자격 정지 기간이나 업무 정지 기간 경고되지 않았다. 이건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벌금형이 이슈가 된다고 그래서 벌금형은 이 법을 위반했을 때만 어떻다?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개설 등록에 3년 경고되지 않았을 때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외울 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다른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 어떻다?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3년 경고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거꾸로 가야 돼. 자, 등록 기준 미달이나 해산 때문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3년 경과되지 않았을 때 어떻다? 이 사람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설명드리는 것도 힘들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결격사유 보셨고 그 외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이런 결격사유가 있게 되면 그 법인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결격사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어려웠던 거, 자,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그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사유,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3년 경과자, 이 법인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3년 미경과에서 자, 벌금형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자, 국가보험법 위반해서 벌금형이다. 그러면 결격사유가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제 이 얘기, 자, 정리해야 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미달 때문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다 중개업 할 수 있고요. 법인 해산 때문에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됐으면 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3년 경과되기 전이라도 다 중개업 할 수 있고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하여튼 일단은 미성 간파 유자업업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금벌차계 이런 식으로 뼈대 잡아주죠. 법인 얘기는 금방 눈치를 채십니다. 그래서 미성 한파 유자업업 그리고 금벌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자 개설 등록 취소 이런 것들도 이슈 예외적인 항목을 갖고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재 기본서는 20페이지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 앞에 설명드렸었죠. 다시 기본적인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뭐라고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이 법 취득한 사람을 가리켜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서 여긴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개인이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써 있다? 개설 등록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내용은 간단해요.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중개사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해서 자, 우리 다시 시도지사 얘기부터 가볼까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얘기는 따로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 다 등록관청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문제가 됐던 것이 뭐가 된다?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이게 주요 이슈. 우리 과태료 할 때 얘들 관련해서 500 이하의 과태료. 한편 시도지사는 뭐랬다? 자격증을 교부를 하게 된다.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공소공이 될 텐데 또는 중개업에 하겠다는 사람이 개공소공이 될 텐데 이 사람한테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거 또는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주최하는 것, 주관하는 것이 시도지사. 그리고 사고치기는 나중에 뭐 한다고요? 아예 자격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하는 것을 우리가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자격 취소에서 파생됐던 게 자격증 반납이라고 하는 거 얼마?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격증 반납은 7일 이내 이런 내용들도 이슈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실무교육, 누구한테?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만이 어떻다? 개설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별로 안 중요해. 이런 것들은 워낙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때 가설건축물 제외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공인중개사 플러스 실무교육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는 뭐가 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다. 좀 간단한 주제고요. 두 번째 이슈. 자, 변호사 얘기가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변호사도요. 개인의 경우, 변호사인 개인의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면 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 중개사무소 확보해야지 어떻다?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떻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8년 동안 한 번 나왔었고 최근에도 한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기본적인 구조.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무조건 한 문제 구성하는 게 법인 얘기가 한 문제가 무조건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해도 넘어갈 정도로 많이 구성을 해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우리 법인이 뭘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해도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해도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이제 제가 수업에 편의를 해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자 법인에 있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거의 100% 한 문제 구성을 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먼저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 5천만 원 이상일 것. 포인트 뭐라고요? 회사이면 어떻다? 자본금 5천 이상일 것. 자, 이 회사가 상법성 회사라고 해서 문제 구성할 때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주식회사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회사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이면 어떻다? 자본금 5천 이상일 것.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 협동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자 이렇게 법인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그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자본금 요건은 어떻다?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딱 한 번 지문이 나왔고 이건 안 나왔던 이유가 법에 최근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회사는 얼마? 5천만 원 이상 물적 요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얼마? 이때는 자본금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요건, 인적인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자, 법인을 구성하는 인적 요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법인의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다시 갑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래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도 다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적 요건, 인적 요건 보셨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개인은 개 간단했지 인적 요건으로서 공인중개사일 것 이거 하나만 따졌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은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 두 개를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적 요건 자본금 5천 이상일 것 그리고 두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인적, 물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고 이제 앞에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 어떻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중에 공부하게 될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가 있다면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법인의 또 사원 또는 임원 등이 됐을 때 실무교육 받으러 가야 되는데 실무교육 협회에서 보통 주관을 하거든요. 원래 법에서는 시도지사가 교육 주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업무를 위탁을 해버려요. 협회에 가거나 대학 같은 데 위탁할 수 있거든요. 돈 좀 되는 데는 이제 협회니까 망이 넓은 게 협회다 보니까 협회에서 주로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 가서 교육받는 사람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어떻다? 협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일부는 어떻다? 공인중개사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 하여튼 그러다 치고요. 자,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자, 기준점 뭐라고요?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얼마?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미리 받았어야 된다. 앞에랑 똑같아요. 자, 개인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개설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실무 교육 이수해야만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분사무소는 좀 특이하죠. 분사무소는 나중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하게 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얼마?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크게 인적 요건, 물적 요건, 그 다음에 실무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 사무소 확보라고 하는 거 이런 요건을 갖추면 어떻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고 요건 충족해서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사무소권은 쟁점한데 가설 건축물 제외라고 할 것. 그래서 다시 뼈대를 잡으셔야 돼. 물적 요건 자본금 5천 이상,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어떻다? 자본금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인적 요건
대표자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어떻다? 공인중개사일 것.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개설 등록 신청을 기준 전원이 어떻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이라고 할까. 그 외에 사무소 확보 이런 요건을 갖추면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비교해서 아까 우리 지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소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이 지역 농협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농협. 이걸 우리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아이의 경우는요. 개설 등록 기준 자체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 농협은 자연인은 아니죠. 법인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지역 농협은 법인이 돼요. 이걸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뒀냐면 지금은 별 쓸모가 없는데 옛날에 시골 단위, 읍면 단위, 군 단위 이런 데는 중개사가 없어. 중개사가 없다 보니까 이 중개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지역 농협이라는 것이 어떻다? 중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예, 뒤에 보증 설정 얘기는 하나 적용받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본금이 뭐니 이런 요건 자체가 다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자 자연인 중에서 변호사는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인 중에 지역 농협은 어떻다?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이라든가 인적 요건 이런 걸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읍면단, 시군단, 군단 이런 데서 시골에서 농지 중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역시 법인 얘기가 도배가 돼 있고요. 어쩌다 한 번씩 변호사 한 번, 8년 동안 한 번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지역 농협도 그다지 중요한 주제는 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의 개설 등록 기준을 충족을 한 사람이 누구한테? 등록관청한테 개설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건 충족했어요. 결격 사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개설 등록 신청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게 있었죠. 시도지사가 스토리가 됐던 게 자격증 교부했었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했었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은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격 취소했으면 자격증 반납은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요거 나중에 7일짜리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런 게 있겠고 지금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시군구청장을 뭐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한 자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등록증이라는 것을 어떻다? 교부하게 됩니다. 등록증 교부하게 되면 그 사람 뭐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업을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쭉 가다가 이 사람이 사고 치게 되면 우리 이미 외웠어. 아예 자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못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불렀던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해요. 뼈대를 잡으셔야 된다고. 등록증을 교부했던 등록관청이 개설 등록 취소 처분도 할 수 있고 업무 정지 처분도 할 수 있다. 그 상대방은 다 뭐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심축이 되겠죠. 왜?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뭐라고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바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 중간에 있는 것들은 각종 신고 등을 개공이 관련한 수많은 신고가 있다고요. 이런 신고 등을 수리하는 자가 뭐가 된다? 등록관청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머리 쪽에 쳐 넣어야 돼. 교재 정리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같이 맞물리는 게 공제사업 이거였고 시도지사는 자격증 교부하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했었고요. 자격 취소 처분, 자격 정지 처분을 때릴 수가 있다.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신고, 중개사무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수많은 뭐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고용인 신고 뭐 이런 각종 것들을 또 인장의 등록 다
누가 담당한다? 등록관청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고 치게 되면 개공한테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리는 게 뭐가 된다? 등록관청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때리는 게 뭐가 된다? 등록관청이 되게 된다.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야 될 그럴 지식이긴 한데, 이걸 뼈대를 잡지 않게 되면요, 나중에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고 하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뼈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자,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설 등록 신청을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개설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인중개사 등록관청에다가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라고 돼 있죠?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앞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소속이 돼서 자,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용신고라는 걸 통해서 다른 그 개공한테 소속이 되게 되는데, 그 기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다? 이 사람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유는 이게 이중 소속의 문제가 발생하거든. 기존 가게에서 소공하면서 또 여기서는 내가 사장님을 하겠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중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공은 나와서 고용 종료 신고하고 그냥 일반 공인중개사가 된 상태에서 개설 등록 신청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미 다른 업소에서 일하면서 자, 밤에는 A라는 업소 가서 일하고 내가 낮에는 나도 단독으로 개공을 하겠다. 이것은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공채배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 자,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개설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 시군구 단위가 등록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나중에 법인에 대한 겸업에 관한 부분 따로의 공부할 주제가 되겠고요. 자, 숫자 이제 몇 개 외울 게 있어. 개설 등록 요건을 다 충족을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가 또 법인이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7일짜리, 그 다음에 10일짜리, 15일짜리, 30일짜리 등등등 아사리판이야. 숫자가 다 개판이야. 그러면 이걸 갈 때는 7일짜리 하나 딱 외우게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두 개 다 격가지야. 그래서 7일짜리가 5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이하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 그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설 등록증이 나왔다라든가 안 나왔다는 이런 걸 알려주겠죠. 7일에 서면 통지라고 하는 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통지 내용이 너 등록증 나왔어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된다. 보증 설정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등록관청이 뭘 한다?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아까 설명드릴 때 시도지사가 했던 짓거리가 자격증 교부, 등록관청이 하는 게 뭐라고요? 등록증 교부라고 하는 거. 소리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등록관청이 어떻다?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자, 29회 때 나왔던가요? 협회 통보할상 겁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반을 다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해서 자, 가겠습니다. 개공을 통제하는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등록관청이 개공을 통제합니다. 왜? 자기가 개설 등록증을 교부해 준 사람이 개공이기 때문에 각종 신고니 뭐니 이런 것들도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등등등 다 누가 담당을 한다? 개공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죠. 이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야? 이 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다시 등록관청이 개공을 일일이 통제를 못해. 동네 복덕방이 한두 개야지 너무 많아서 통제가 불가능해. 그래서 자율 규제를 하기 위해서 협회라고 하는 개념을 나중에 국토부 장관 설립 인가를 통해서 협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등록관청에서는 이 개공에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다?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10일을 외우는 건 아니야. 우리는 나중에 7일짜리면 오늘 달달달 외운 다음에 보면
그러면 금방 눈치채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자, 29일과 28일에 나왔던 주제. 자, 외워야 되죠. 뭐를 통보하느냐? 교부했을 때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했을 때, 업무 정지 처분을 했을 때, 각종 신고를 받은 때 이렇게 외우십시다. 그래서 교취 정신에 대해서도 다 바로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교취 정신에 대해서도 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교취 정신에 대해서도 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다시 등록증 교부했으면 어머 너네 동네에 새로운 중개업소 들어섰으니까 서로 알고 지내라 라고 협회에 알려주게 된다고요. 등록증 교부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가게문 닫게 뜨게 뭐가 있었죠? 개설 등록의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거. 야, 니네 동네 중개업소 중에 사고 크게 치네. 아예 가게문 닫겠다라고 해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 협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개설 등록 취소까지는 이르지 못하는데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못하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이 있으면 어떻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각종 신고를 받은 때, 신고의 종류가 대단히 많아. 각종 신고를 받으면 어떻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해서 교취정신해서. 자, 등록증 교부 누가 한다고요? 자, 등록관청에서 하죠.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누가 한다고요? 등록관청. 업무 정지 처분 누가 한다고요? 바로 등록관청. 그리고 각종 신고 받는 게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는 교취 정신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다 의미가 뭐냐면 개공과 관련한 일정한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자율 규제를 하는 협회에 대해서도 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해서 교취 정신이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개설 등록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 자, 7일 이내에 자, 인가 여부를 통지해 줄 것, 그리고 등록증 받으러 온 사람한테는 보증의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교부했네요?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다고요? 협회에 통보할 것. 그 외에도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그리고 각종 신고를 받은 때 이때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서 교취 정신에서 이게 자, 일단은 대가리 따서 외운다고 생각하는 게 빨라요. 그래야지 암기 속도가 빨라집니다. 의미색에다가는 전혀 시험 볼 때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외워도 시험 볼 때 줄줄 떠오르지는 않아. 근데 일단은 확률성 높은 게 묶어서 출제한다면 교취 정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자, 드디어 이제 내가 꿈에 그리던 뭐가 됐다? 개공이 됐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결격사에 아니란 걸 확인을 받았었죠. 그리고 일정한 요건, 실무 교육 등을 통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개설 등록 신청했고 7일 이내 인가 여부가 통지가 됐고 등록증 교부받아서 난 드디어 개공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7일짜리 하나 비교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7일짜리. 자, 지금 자, 통지. 이것부터 시작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구분해서 개설 등록하고 종이 뭐라고 그랬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이걸 종이라고 그랬었고요. 자,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다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 봤었고요. 나중에 자, 중개 업무와 관련된 자, 반납부터 가볼까요? 반납 쉬우니까. 자, 지금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할 수 있거든요. 7일 이내에 어떻다? 자격증 반납.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다?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 이루어져야 된다. 반납은 모두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 중간에 한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인장 등록에 관한 부분을 논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개공과 소공. 이 사람이 어떻다? 중개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개 업무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확인 설명하고 나중에 거래계약서의 작성이라는 게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요,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한 누가 개공과 소공이 도장을 찍게 됩니다. 소공이 중개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소공과 개공 모두 어떻다? 서명 및 날인 해서 중개 보조원의 경우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인장 등록도 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우리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하고요. 이게 변경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얼마? 7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보시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좀 특이한 건데 지게 할 얘기인데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 그만이 어떻다? 이 물건을 중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대신에 7일 이내,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7일 이내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일짜리 처음 보셨으니까 헷갈려. 근데 앞으로 각 주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해서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얼마? 7일 이내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그 다음에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좀 부담스럽지만 따로의 중요 이슈가 되는 게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바로 뭘 해야 된다?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한 번에 다 안 돼요. 자, 우리 개개 직상쟁투 시담방이라든가 아까 과태료 이런 것들도 몇 번 듣다 보면 대강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야. 그래서 지금 아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할 게 교취 정신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자, 숫자가 10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취 정신 틀 잡는 게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게 될 테고 하나만 더 가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련해서 자,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사무소 설치라는 주제, 먼저 보고 가볼까요? 요건, 자, 사무소 설치는 뒤에서 보겠고, 자, 중개사무소, 요거 있고, 자, 법인, 자, 해서 요거를 지금 이제 여러분 교재 가지고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그런 거 나와 있어요. 자, 교재 순서 24페이지 하단부부터 좀 보시고 나서 나머지 한두 개만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개업 공인중개 금지 행위 보니까 이중 등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중 등록 금지가 된다고요? 네.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 24페이지 하단부 이중 등록 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등록해놓고 또 한 번 등록한다. 안양에서 등록하고 부천 가서 등록한다. 안 돼요. 안양에서 등록하고 또 안양에서 한 번 더 등록한다. 안 된다고. 자, 다른 시군구든 동일 시군구든 이중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 소속도 다 금지가 된다. 나는 낮에는 내 가게에서 중개업 사장님을 하고 밤에는 다른 데 가서 소공을 한다. 이런 것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중 소속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등의 양도 대여라는 것도 금지가 된다. 그래서 앞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격증의 양도 대여 금지가 되듯이 등록증의 양도 대여도 다 금지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 보일 텐데 자격증에는요, 성명은 나오지만 상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증에는요,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식으로 모두 나와. 바로 지금 성명도, 상호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문장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릴 텐데, 25페이지에 등록증에 양도 대여 금지 이렇게 나와서,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케 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 해서, 아까 자격증 양도 대여랑 달라지는 게 상호라는 표현이 하나 추가가 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할 테고, 그 다음에 거꾸로 양수금지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케 해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은 경우 이것도 금지가 되게 된다 해서 아까 우리 자격증 양도 대여와 똑같은 구조가 돼요. 등록증 양도 대여 등도 금지가 된다. 다만 자격증은 성명이 있으니까 성명 얘기만 있었고 여기서는 등록증은 상호도 있으니까 상호로 사용케 하는 것도 금지가 된다. 그 밑에 행정형벌 1년 1천 나와 있죠. 색칠하면 안 돼. 우리가 아는 건 그저 3년 3천. 뭐가 있어? 개개, 직상, 증투. 이건 뭐가 된다? 3년 3천이 되게 된다. 요 얘기, 자, 교재 순서상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중개사무소의 설치 관련해서 이거 나왔다? 별로 어렵지 않아.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중개사무소, 관할구역 안에 한 개 중개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중 등록도 안 되고요. 중개사무소를 2개, 3개, 4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개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중요치 않아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떴다방 케이스입니다. 떴다방 케이스.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뭐 분양권 거래하고 이런 거 하는 데 가서 이런 것들은 어떻다 금지가 되는데 거의 시험 문제 구성이 되지 않고요. 자, 등록증 등의 개시라고 해서 중개사무소에 이제 개설 등록도 받았고요. 금지기도 알았어. 그랬을 때 중개사무소에 비치해야 될 게 몇 개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등록증 원본이라고 하는 거, 신고필증 원본,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개공이 된다는 얘기는 공인중개사이고 and 뭐야? 개설 등록을 했다. 자격증이 있다는 거. 자격증 원본을 게시를 해둘 것. 그 다음에 등록증, 등록관청에 받던 등록증 원본도 다 게시를 해둘 것.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다 바로 중개사무소에 게시를 해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객이 들어왔을 때 자격증하고 등록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 중개 보수를 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 요율표, 요것도 다 바로 게시를 해두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바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서 요거는 이제 뒤에 다음 시간에 한참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앞에서 등록증 교부할 때 보증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 지체 없이 교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보증이라는 게 저런 거예요. 지금 중개 사고가 터졌을 때, 자, 보험회사나 협회에서 일정 부분 우선 돈을 갚아주는 거,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 이거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것을 우리가 보증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사장님이고 이런 사람이 직원인데, 자, 얼마의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대신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사고 치게 되면 다 얼마까지는 우리 말만 믿지 말고 보험회사에서 다 보장을 한다. 믿고 어떻게 해라? 물건 맡기시라. 사고 쳐도 어떻게 한다? 이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게시해 두도록 합니다. 자, 한두 개만 더 체크하게 잡다는 얘기 드리니까 여기 사무소의 명칭이라고 하는 거 5개 광고물까지 오늘 볼 텐데요. 자, 사무소의 명칭.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쓰거나 자, 또는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씁니다. 그래서 한번 동네 돌아다니시면 거의 99%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걸 주로 써있는 게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뭐 그거 다 치고 여기서는 이거 원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원칙은 중요치 않아. 그래서 이게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또는 부동산 중개 두 개만 써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 자, 전에 이제 나왔던 지문에 모르겠어. 법률 공인중개사 이런 건 안 돼. 마음대로 이름 붙이면 안 돼.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뭐가 된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 사무소 명칭으로.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개설 등록할 때 행복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행복 부동산 중개 이런 식으로 신청할 때 이름을 써야 된다고. 그럼 등록증 이름이 붙을 때고 사무소 명칭은 그것이 명칭이 되게 된다. 간판을 붙이고 안 붙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행정관청에다가 등록할 때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행복부동산 중개 이런 식의 둘 중에 하나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서 출제 이슈 부칙 개공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슈가 됩니다. 야, 요거부터 가볼까요? 개공 아닌 자부터 보겠습니다. 개공 아닌 자.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서 자,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개설 등록을 안 한 거야. 사무소를 하나 낸 거예요. 그냥 자기가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나와. 오직 개공만이 어떻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답이 됐던 게 부칙 개공 이게 출제가 됐어. 부칙 개공 정말
자,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부칙 개공은 뭐냐면 이 83년도에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83년도 아주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대가 다 가까이 되는데, 자, 그때 이미 중개업을 했던 사람을 뭐라고 한다?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보지 않고 이미 중개업을 했던 분에게 기득권을 인정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이 사람은 자, 원래 개업 공인중개사 일종이긴 한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사무소 명칭으로. 그런데 이 사람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럼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어떻다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자, 간판 되겠습니다. 5개 광고물. 간판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길게 돼 있는데 딱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 5개 광고물이라고 하는 거. 5개 광고물은 어떻다? 성명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 5개 광고물에는 어떻다고요?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 5개 광고물에는 뭐라고요?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외울 게 뭐라고요? 5개 광고물은 어떻다?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해서 다시 기본 틀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간에 이제 5개 광고물,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느냐? 이건 없습니다. 간판은 설치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혹시 5개 광고물, 간판을 설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반드시 어떻다? 성명을 표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은 간단해. 그냥 대표자, 개공의 대표자, 개설 등록한 사람 이름을 자, 그걸 보면 대표 아무개라고 이렇게 이름 쓰여 있다고. 근데 법인이 문제가 돼. 법인의 성명이란 말은 없잖아. 법인명은 있지만 법인의 성명은 없어. 그럼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어떻다? 5개 광고물에 표시를 해야 된다. 법인 대표자의 성명입니다. 법인명이 아니라 법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5개 광고물 하게 되면 키워드가 뭐가 된다? 성명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5개 광고물 하면 키워드가 뭐가 된다? 성명이라고 하는 거. 5개 광고물은 뭐라고요? 성명을 표시해라.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가겠지만 이 법인의 분사무소 두게 되면 거기도 책임자의 성명, 책임자가 있을 테고 책임자의 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분사무소를 설치한 분사무소에 있어서 5개 광고물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이라는 것을 어떻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 대부분은요, 아무래도 제일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자의 성명은 유치해서 안 내. 그래서 법인의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개업소 중에서 자격증 빌려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5개 광고물, 간판은 다 있을 거예요. 100% 간판 없는 가게는 없을 테니까 간판을 둬. 그런데 어떤 가게를 가서 보게 되면 대표자 성명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격증 맨날 빌려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럼 매번 그 간판 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스티커로 이제 붙였다 띄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다 자격증 빌려서 하시는 분들로 추측이 되게 돼요. 왜냐면 자기 혼자 직접 할 것 같으면 자격증 있으면 자기 성명 붙이면 되는 건데 그 성명을 못 붙이는 거지. 간판, 그래서 자격증을 빌리고 나가고 뭐 이런 식이 되게 되면은 자, 성명 자꾸 가려하기가 힘드니까 아예 성명을 공란으로 두는 경우들이 있다. 어쨌든 시험용으로 접근하면 뭐라고요? 성명을 표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나머지 등록관청 이런 규정에 위반한 사무소 간판에 대해서 철거 명할 수 있고요.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은 그저 키워드가 뭐가 된다? 성명이라고 하는 거. 5개 광고물은 키워드가 뭐가 된다? 성명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까지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에 관한 주제 보셨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 자, 지문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